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자마자 귀국하자마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을 쏘네요. 역시 눈치꾼. 하여튼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간 후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리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여기에 한미 양국은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저는 지대지 미사일 이거는 별로 김정은한테 감흥이 없을 걸로 생각해요. 김정은한테 감흥이 좀 있으려면 김정은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걸 꺼내들어야 되죠. 근데 김정은이 진짜 무서워하는 거는 지대지 미사일은 김정은이 가지고 놀 게 많아요. 수량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큰 소리 칠 만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탄두에 핵만 얹으면 세계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미사일이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까? 별거 아니죠, 미사일. 물론 장거리 먼 데서 풍풍 때리는 몇 군데 타격이 크긴 컸습니다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수량의 미사일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면서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방이 지원한 소형 이 제블린 같은 휴대용 미사일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 가지고 심심하면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거 이제는 우리 국민한테도 별로 감흥이 일치를 않습니다. 또 쏘았니? 또 언제 쏠 거니? 내일 또 쏠 거냐? 그 정도로 지나가고 맙니다. 문제는 핵이죠. 핵은 저는 아직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쨌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오늘이 25일입니다. 새벽 6시 37분, 6시 42분쯤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발사된 것은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가 약 360km, 약 540, 고도는 약 540.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발사 후 공중 20km 지점에서 소실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이 SLBM으로 추정하는데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 약 60km. 요거는 일본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ICBM은 미국, SRBM은 일본, 그 다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한국, 이렇게 한미일을 다 건드린 거죠. 다 이제 겨냥해서 쏠 수 있다. 거리가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 두고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섞어 쏘면서 한국과 미국 양군의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미사일들의 특징은 3발 모두가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핵을 얹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한 핵 선제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과시도 여러 번 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처음 몇 번 할 때 이게 좀 깜찍하지, 자주 하다 보면 누가 감흥이나 입니까? 또 쐈니? 하고 말지. 너무 자주 쏩니다. 올해 들었으면 몇 번째 쏩니까 벌써. 우리 군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는 쏘면 탄도미사일 탄자도 못 꺼내다가 미확인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한꺼번에 딱 바뀌는 거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 한미 지대지 미사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2만 해도 엄청난 거고, 또 미군의 에이테컴스도 사실 엄청난 거고, 이런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볼 때는 미사일 그건 나도 많이 갖고 있어서 별로 감흥이 일지 않는다. 진짜로 북한이 겁내는 거는요,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고 문재인 정권 때도 제일 많이 항변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F-35.
F-35가 이 엘리펀트 워크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죠. 줄을 쫙 찌가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완전히 여기 무장을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여차하면 떤다 이거죠. 천천히. 그 엘리펀트 워크가 뭡니까? 코끼리가 말처럼 빠르진 않잖아요. 코끼리가 드문 하는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이게 위에서 보거나 북한은 위성이 없지만은 러시아가 가진 위성 또는 이런 데서 정보를 받거나 중국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은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엘리펀트 워크 이것을 한 것이 저는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좀 진짜 두려워하는 부분은 좀 이따 또 나오지만 F-15K 30여 기가 무장을 한 채 활주로에 탁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하고 F-15K만 해도 북한이 상대해 줄 수 있는 비행기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기 그거 제대로 쪽이나 씁니까? 힘도 못 쓰죠.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두려워해가지고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우리 F-15K가 붙어버리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붙으면은 러시아 공군 잽도 못 쓸 겁니다. 이것 말고 진짜로 두려워할 부분은 뭐냐? 우리 군이 수뇌부를 몽땅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군은 북한 눈치 보는 군이었죠. 문재인 정권의 군이 제일 관심 기울였던 것은 한미 전작권 인수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느냐 뺏어내느냐. 문재인 관심사가 그거였죠. 미군이 전시작전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를 하면 여차하면 북한한테 다 넘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지만 그렇게는 설마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자 말자 군 수뇌부 대장 7명이 확 모두 다 바뀌어버립니다.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는 1년도 채 안 된,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된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도 싹 바꿔버립니다. 이게 저는 정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신임 합참의장에 김성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으로는 정상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각각 내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현재 7명의 대장급을 모두 싹 물갈이하는 것으로 특히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이 교체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1년도 안 됐는데 군복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권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군 제대로 훈련이 됩니까? 뭘 합니까? 정말로 열받게 한 그 군 수뇌부 대장급이 싹 다 날아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할 대한민국의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앞에 엘리펀트 워크 F-15K가 쓰는 데가 줄줄 가고 그것도 김정은은 참 보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이것이 가장 큰 거 아닌가. 국방부는 오는 26일 내일이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 인재 등록에 중점을 뒀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휘체계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이게 뭐냐? 정권이 딱 바뀌면 군 지휘체계가 안정이 돼야 되죠. 그죠? 정권의 앞날을, 그러니까 5년 동안 지속될 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군이 탁 안정돼 가지고 자리를 딱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발표한 겁니다. 날짜가 공교롭게 마주쳤는지 일치했는지 그건 공교로운 쪽도 있다고 보고 북한이 미사일을 새벽에 쏘자 말자 딱 이게 발표되는 것. 연합사 부사령관인 김성겸 대장을 신임 합동의장에 내정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와 맞물린다는 평가입니다. 즉 군체제가 한미동맹과 함께 싱크로나이즈를 맞춰라, 호흡을 맞춰라 하는 신호죠. 이 김성겸 후보자가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게 되는데 육사 출신. 국방부는 김성겸 육군대장은 군인정신과 사명감이 충만하고 성품이 강직한 합참의장 최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은요, 정치바람 타면 안 돼요. 강직하게 군인의 본분만 생각해야 돼요. 군인이 정치인하고 자주 만나는 것도 안 돼요. 저는 그거 군인들, 정치인들하고 자꾸 만나고 밥 먹고 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골프 치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군인이 왜 정치인들을 만나요? 군인은 군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게 진짜 군인이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게 힘입니다. 그게 국방력이에요. 이번에 연합사 부사령관은 육군참모 차장인 안병석 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합참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 이작전사령관에는 3군단장인 신희현 중장이 보직되는데 이번 인사의 특징은 강직한 군인이 군인답게 일해 온 사람들이 등용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군 인사는 이제 저 역시도 이 보도자료 챙길 때 그 군 인사는 경력을 볼 수밖에 없고 지역도 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역 균형 인사는 해야 돼요. 군이라는 데는 정말로 조직이 화합이 잘 돼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인사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역 출신 지역이 어디라 하더라도 군인다운 사람,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 좌파 우파가 없다. 우리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임무고 유사시에는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든다. 이런 게 군인이에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니까 러시아는 왜 지고 있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군인 정신이 이미 썩어 빠졌기 때문에 러시아는 패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우수해서 지금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이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키자 하니까 전 세계가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군은 지금 빠르게 바뀌어야 됩니다. 빠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크라이나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에 미국은 사실 사람 한 명 파견 안 했습니다. 군인 한 사람 파견 안 했어요. 무기만 좀 대줘요. 우리나라에는 벌써 수만 명의 미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리하죠. 유리한 그 마당에 군인 정신까지 투철하다면 중국과 북한이 한꺼번에 쳐들어와도 이겨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군대, 유유자증님 군대도 좌우 있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유유자증님 뭐냐면은 어느 정신 나간 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말자. 지금은 군대가 바뀌어야 돼. 군대가 바뀌어서. 그 이야기 들을 때 군대가 어떻게 바뀝니까? 정치가 바람이 분다고 해서 군대가 바뀝니까? 나 그 이야기 들을 때 열 이빠이 받았습니다. 군에도 좌우가 있긴 합니다.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없애고 군인은 군인이어야 하는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인사를 한 정신이에요. 이제는 옛날처럼 정치바람 타는 애들 다 발을 디딜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김영신님, 김관진 같은 분. 김관진 같은 사람이 군인으로서 활동해야죠. 국방부 장관도 해야 되고 즉 평상시에 훈련을 전쟁처럼 그래가지고 전쟁에 대한 대비가 철저할수록 평화는 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적국한테 아부해가지고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 반드시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한테 아부하다가 날아가 버리죠. 군은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처럼 훈련할 때 그 군은 나라를 지킵니다. 전쟁을 막으니까. 훈련을 놀이처럼 하는 나라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던 국방력 주사 다 반납해버리고 결국은 러시아한테 양손 잡고 살살 빌듯이 하다가 전쟁 터져버리잖아요. 대한민국의 군은 이제부터 바로 서기를 바라고 이 인사가 김정은이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로 군이 바뀌어주면은 김정은이가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김정은이 정신 차리겠습니까? 평생 저러다 말겠죠.
하지만 적어도 침략을 할 꿈은 꾸지 않을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